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2월 7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초저 유동성 주식을 대상으로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 도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해서 초저 유동성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10분 단일가 매매 방식을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초저 유동성 주식은 거래소가 1년 동안의 계약 주기를 분석했을 때 평균 계약 체결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는 주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월 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요. 방역 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50% 이내, 3단계일 때는 50%로 제한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 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명신산업의 신규 상장입니다. 테슬라 협력사로 공모 청약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했던 명신산업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도 희망 범위를 넘어선 6,500원에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초에 2,754선까지 오른 건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연내로 신규 부양책 타결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국내 증시에 함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조 달러 이상 부양책을 고수하던 데서 9천억 달러 규모로 물러서면서 협상 타결 기대가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코스피 3천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2.5단계 강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3주 동안 격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와 집콕 쪽의 확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어소프트가 오늘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자회사인 신선식품 새벽 배송업체인 오아시스 마켓이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아시스 마켓은 현재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지어소프트는 장중에 8%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녹십자입니다. 이 녹십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고 완치가 됐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GC 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통해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을 받았지만 이 회복이 되지 않자 의료진들이 혈장 치료제 투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약 20여일 동안 혈장 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를 거쳐서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고 완치가 된 것은 세계에서 첫 번째인데요. 이 소식에 지난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녹십자 랩셀은 완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장중에 18%까지 상승했고요. 녹십자도 장중에 11%까지 이 밖에 녹십자 관련주들 오늘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MP그룹입니다. 이 미스터피자의 모기업 MP그룹이 거래 재개 첫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정우현 전 회장의 배임과 횡령 건으로 상장 적격 심사를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2018년 말에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기존 최대 주주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상장 폐지가 유예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MP그룹 대표이사로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이 선임이 되면서 본격적인 피자명가 재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MP그룹은 3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장중에 21%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재개 첫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경영 효율화와 향후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자와 치킨이 결합된 K푸드 모델을 비롯해서 배달 노하우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메디아나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600명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루 사망자 수가 2,8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메디아나의 산소호흡기와 환자 감시 장치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의료기기는 지난해 연간 매출 대비 수출이 74.86%를 차지했고요. 올해는 8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로 최대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4분기에는 수출 증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급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근무 인가를 받아서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 증가가 끝이 아닙니다. 메디아나는 부채 비율이 15%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1,500%에 달하는 초저평가 우량주입니다. 기술력도 좋아서 메디아나의 자체 고부가 가치 제품도 무수히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메디아나는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인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인공호흡기, 심장 충격기와 심전도, 혈압기와 호흡 측정기, 체온기 등 필수 의료 장비를 주로 미국의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메디트로닉과 독일의 지멘스 등에 꾸준히 납품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메디아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명신산업 따상 대박,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입니다. 네, 상장 전부터 엄청난 관심이 몰렸던 종목이죠. 바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명신산업입니다. 이미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엄청났는데요. 기업 소개를 간단히 이어가 볼게요. 명신산업은 무려 38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요. 핫 스탬핑 공법을 통해 경량화시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차와 전기차 등에서 차체를 가벼우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서 차량 주행거리와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핫 스탬핑 부품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성장성도 굉장히 큽니다. 차량의 중량이 줄어들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연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량 증량을 줄이는 것을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응책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를 살펴보면 매출 비중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장 높았고요.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는 테슬라가 꼽히고 있지만 정확한 매출 비중은 대외비라고 하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이 이번에 청약 경쟁에서 흥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6일에 수요 예측 경쟁률만 1196대 1을 기록하면서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가 역시 희망밴드인 4,900원에서 5,800원 이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만 이례적으로 최상단의 12%를 초과한 6,500원으로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372.94대 1을 기록하면서 빅히트와 교촌, SK 바이오팜을 모두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신산업의 따상을 기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13,000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26%까지 올랐지만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상에는 오늘 실패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9시 30분경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은 따상이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업계에서는 계속된 급등 행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했듯이 이례적으로 희망밴드 최상단을 무려 12%나 초과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공모 물량을 받고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의무 보유 가격 비율이 30.86%에 그친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매출 비중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호강이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니만큼 앞으로도 주가 흐름 계속 전해드릴 테지만요. 항상 투자 열기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하시길 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